네, 안녕하세요. 구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 못했던 7번째 PPT의 13쪽, 14쪽의 치음과 구개음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문 강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그 PPT 자료 13쪽에서 교재 39쪽 각주 1번과 관련해서 치음과 구개음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주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현대국어에서는 지읒, 치읒, 쌍지읒이 경국의 음이지만 경국의 중세국어에는 치음이었다. 물론 당연히 알 수 있죠. 기본자 시옷을 통해서 치음, 아설, 순치우의 치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치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이게 구개음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지 하나, 지난 시간에 이제 디귿이라고 하는 훈몽자회에서의 어떤 그런 잠호 명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16세기, 17세기 이 무렵까지 오늘날과 같은 구개음화가 실현되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흔히 말해서 D가 G가 되고 T가 치가 되는 구개음화는 현대국어에는 이 구개음화가 살아있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생산적인 음운 규칙이 아니에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느티나무는 느치나무가 되어야 되고, 그쵸? 라디오는 라지오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구개음화 현상은 이제 근대국어의 중요한 특징으로 18세기경 등장해서 길게 잡아도 20세기 초에는 사라졌다고 보고요. 구개음화가 또 전국을 휩쓸었습니다마는 서북망원, 즉 지금의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안북도 쪽에서는 구개음화를 겪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쪽 방언을 우리가 흉내내는 뭐 개그 프로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래 띠오 뭐 이런 식의 흉내를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나중에 국어사 시간에서도 다시 중요하게 배우겠지만 치음과 구개음화의 관련성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분명히 구개음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527년이라고 했었죠. 훈몽자회가 만들어진 그 시기에도 구개음화가 없었는데 15세기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발음을 했던 거예요. 이 시옷과 지읒치읒이 치음으로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시옷하고 지읒치읒은 현대국어에는 경국의 음과 치조음으로 위치가 아주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읒 계통의 파차음 소리들이 현대국어의 조임 위치와는 달랐을 것이다. 치음 내지는 치조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치음이라고 하면 좀 더 혀끝이 이에 가깝고 치조음이라고 하면 혀끝이 이빨 조금 뒤쪽의 그 치조라고 하는 그 또돌또돌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뭐 치음이냐 치조음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언어학자의 몫이고 최소한 현대와 같은 경구계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 자료 13쪽에서 치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치조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이제 우리가 그 교재에서 또 그 치도 정치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음 표기를 위해서 치도음과 정치음의 글자를 각각 배정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치도는 말 그대로 머리 두자니까 이빨이 좀 앞쪽이고 정치는 전형적인 정 가운데, 그러니까 정말 이빨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어의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반면 국어의 경우에는 그런 구분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필요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 정치음은 전형적인 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치조 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뭐 정통 치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은 아니고 치음 혹은 치조음이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아국 치성 뭐 이제 그런 구별이 없다라고 해서 스즈츠 제 치두 정치지간 훈민정음 무치
무치두 정치지별. 그러니까 훈민정음에는 무 없다. 치두 정치지별의 그 구별이 없지만 한어에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지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14쪽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외음화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디귿 국외음화죠. 디귿 국외음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설 고모음인 이모음이나 평순 반모음 앞에서 경국외음이 그러니까 이 디귿이 경국외음인 지읒으로 변화하는 음운 변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경국외음화,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국어의 음운 체계 내에 국외음이 있어야 국외음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D가 G가 되는 건 뭐냐면 치조음이 특정의 환경에서 경국외음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쵸? 국외음화니까요. 그런데 국외음이 국어 음운 체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조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없다 그러면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안 일어나죠. 전제가 없는데 선행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에 지읒, 치읒, 쌍지읒이라고 하는 이 파찰음들이 이빨 근처 위치에서 딱딱한 입천장, 경국의 위치로 조음 위치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뭐 지난주에 복습을 좀 하면서 환기를 했겠지만 모음추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모음추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들의 음역 이동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자음은 안 그러냐? 자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도 음역 이동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자음의 음역 이동은 조금 모음보다는 그렇게 아주 격변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음의 음역 이동이 훨씬 더 좀 넓어요. 음역의 이동이 커요. 이유는 뭐냐? 혀 때문이에요. 혀는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혀가 굉장히 능동적인 조음자이기 때문에 articulator, 조음자이기 때문에 모음의 음역 이동. 물론 자음에도 혀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죠. 그런데 혀는 자음의 경우에는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이빨이라든지 치조라든지 경국외와 같은 고정되어 있는 고정부의 조음 위치에 어디에 붙느냐죠. 근데 모음은 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음은 모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역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 파찰음들의 경국의 위치로의 조음 위치 이동이 있은 후에 그것이 전제된 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어의 국외음화 현상이 이제 아주 널리 확산됩니다. 그래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이게 또 말이냐, 18세기 중엽이냐, 아니다, 18세기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보고요. 네. 그 이전 시기에는 국외음화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케이스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말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디화라는 이름이 어떻게 들려요? 오, 야, 뭐 왜 연예인 이름이야? 뭐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하도 1박 2일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서 1박 2일 열심히 했는데 딘딘 나오잖아요. 딘딘도 진진이 안 되잖아. 국외음화가 현대국어에는 살아있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17세기 중엽 사람 이름인데 정디화가 있어요. 정디화요. 어때요? 그런데 그의 형인지 동생인지 다 형제 이름인데 한 사람은 정디화, 한 사람은 정지화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오늘날 현대 한자음으로 하면 알지자고요. 한 사람은 이를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형제 이름을 한자의 색임이 다르다고 해서 정지와 정지화로 짓겠어요. 한 명은 정디화, 한 명은 정지화인 거죠. 네. 그래서 국외음화는 17세기 최소 17세기 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도 왜 설음이 기본자지? 현대국어를 놓고 보면 시옷은 치읒 치조음이고 지읒은 경국외음인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그 궁금증을 여기서 해소할 수 있는 거죠. 세종 당시에는 시옷과 지읒의 조음 위치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백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국어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독 듣는다면서요? 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치조음의 위치가 경국의 위치로 이동한 이후에 국외음화가 근대국어 시기에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PPT 7 참 올해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PT
8, PPT 8이래. 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지만 그 차수, 주차랑 주랑 주별 그걸 하려고 8을 빼버렸어요. 국어자료 강도 9번 PPT, 9번째 PPT를 함께 보면서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자, 강독을 또 여러분들 강독 지겹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 녹화가 좋은 점은 좀 끊어서 보면 좀 덜 지루할 수도 있어요. 거의 이거 최루탄이란다. 수면가스입니다. 네, 41쪽입니다. 41쪽. 네. 자, 41쪽에 이제 뭐 협주도 필요 없고 각주도 필요 없으니까 두 개씩 영인해 놓은 거예요. 여기 우리 반설음 할 차례죠. 두 번째 페이지, 밑에 페이지에 맨 왼쪽 마지막 칸입니다. 리난 반설음이니 려자 사이소리 보세요. 이응이니까 여린이 들어가 있죠. 려자 초발성하니라. 언해문입니다. 리난 반 혓소리니 려자 초전표 하나란 소리 같하니라. 자, 반치음입니다. 진한 반치음이니 자, 지금 양자죠. 근데 반치음 이때는 양자 초발성하니라. 양자 초발성하니라. 진한 반니소리니 양자 초전표 하나란 소리 같하니라.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자음이 끝나고 모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자, 여기 보면 뭐 탄자, 뭐 즉자 나와요. 조금만 뭐 복습을 한 친구도 있고 내가 뭐 예습을 하라고 한 친구들을 좀 봤겠지만, 한자를 선택할 때도 지금 예를 들면 기난 군자 초발상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막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군자니까 기억을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군자는 결국 우모음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탄자도 티읕을 말을 할 때 사용했던 글자가 다시 아래아의 설명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중성자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아난 탄자 중성하니라. 자, 중이 아니라 구개음화를 겪기 전이니까 듀이죠. 듀. 반모음 앞이니까 듀은 가운데라. 가운데다. 자, 언해문입니다. 아래아난 탄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자, 가운데 소리는 연철을 안 하고 선행하는 어간의 발음으로 썼어요. 왜 이랬냐고요? 마음이라니까. 자, 쓰는 놈 많이에요. 쓰는 놈 많이. 연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선행하는 어간의 발음으로 쓰기도 합니다.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네, 은은 즉자 중성하니라. 자, 언해문입니다. 한 칸 내려 쓰는 게 언해문이라는 것들은 지금쯤 다 기억하고 있죠? 즉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이난 침자 중성하니라. 43페이지 이난 침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네, 구결문 오난 홍자 중성하니라. 그 다음에 언해문 오난 홍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네, 그냥 쫙쫙 읽을게요. 아난요 담자 중성하니라. 아는 담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우는 군자 중성하니라. 군자 중성하니라. 그 다음에 우는 군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또 어는 업자 중성하니라. 어는 업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요난 욕자 중성하니라. 자, 44쪽입니다. 44쪽. 요난 욕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자, 야난 양자 중성하니라. 야난 양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유는 술자 중성하니라. 유는 술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여는 별자 중성하니라. 여는 별자 가운데 소리 같하니라. 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을 할 것은, 다들 시험에 예민하잖아요. 또 이게 우리가 80점짜리고 하니까 한자를 묻는 시험은 내지는 않습니다. 한자를 묻는 시험은 내지는 않고, 이 중에 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한 친구들은 뭐 별거 아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같은 패턴이 나와요. 훈문정음 언해는. 그리고 한 칸 내려 쓴 것이 언해 부분입니다. 공부하는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이게 문장 단위로 끊어지지 않잖아요. 훈민정음 언해는 이건 정말 쉽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정말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해예요. 뒤로 갈수록 언해문을 먼저 뽑아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 이야기의 줄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구결문이 나오고 언해문이 나오고 협주문이 그냥 얘기의 그 줄거리를 따라갈 수 없죠. 근데 언해문 같은 지금 훈민정음 언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얘기가 없죠. 지금 특히 이제
그 세종이 그 자신의 그 예의의 앞부분에서 훈민정 창제의 뜻을 밝힌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좀 언해 본문은 어떻게 된다? 한 칸 내려쓰기 되어 있고 그런 형식이 있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부분 좀 넘어가고, 뒤에 이렇게 쭉 보니까 각주가 많죠. 각주가 많다는 건 강의 진행하기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44쪽.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종성, 부용, 초성 얘기가 나옵니다. 종성은 부용, 초성 하나니라. 이 부자는 회복할 복자가 아니라 다시 부자, 다시 쓴다는 부사의 다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용이에요. 종성, 부용, 초성하니라, 하나니라. 네. 그래서 부는 다시 한온 뜻이라.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죠. 종성자 안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훌륭한 그런 그 제자의 원리이자 음소 분석의 원리, 그다음 음절 구조의 인식을 나타내는 6음절의 규정이라는 얘기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언해 부분입니다. 내종소리난, 지금 나중이라고 하죠. 내종소리, 그러니까 종성을 내종소리라고 한 거예요. 나중소리는 다시 첫소리랄 쓰나니라. 다시 첫소리에 쓴다라는 거죠. 다시 첫소리에 쓰나니라. 자, 쓴다라고 할 때는 비읍시옷이에요. 비읍계 합용명사예요. 네. 오늘날에는 글 쓰다, 사용하다, 다 쓰다지만 비읍으로 시작하는 것은 쓸 용자의 의미고요. 각자 명사를 쓰면 글서자의 의미예요. 뭐 이건 지금 안 써도 뒤에 또 나오고 여러 번 나오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그러니까 비읍계 합용명사를 쓴 것은 쓸 용자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서법, 부서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차곡차곡 나오게 됩니다. 이은 글자죠. 뭐 나오겠어요? 네. 이제 연서법에 대한 이야기, 순경은 만들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일할 연서 순음지하 하면 즉위 순경음 하나니라. 그러니까 구결문을 해석하는 시험 문제는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자, 협주에서는 이제 연이라는 한자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연은 니즐시라. 있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다가 오늘날에는 불규칙 동사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그 반치음, 이제 유성 치조 마찰음 까먹지 않았죠. 유성 치조 마찰음을 어감 말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은 있는다는 것이라. 하난 45페이지에 협주문 읽고 있습니다. 하난 아래라는 것이고, 즉은 아마리 하면 하는 곁에 쓰이는 자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결국 즉이라는 부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리 어떠하게. 각주 1번 보세요. 이거 이제 단어 시험 문제 내면 학생들 참 잘 틀리는데, 아마리 하면 다들 아무리라고 쓰는데 아무리가 아니고 어떠하게 하는 곁에 쓰는 글자다. 그때 즉을 쓴다는 거죠. 위난 다웰시라. 되다예요. 다외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상해도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된다는 것이고, 경은 가베야발시라. 가볍다는 것이다. 이것도 학생들이 쉽게 아는 거예요. 가볍다는 것이다. 자, 거기에 대한 언해문입니다. 일할 입시울 소리. 이때는 또 사이소리를 병사 형태로 썼죠. 입술 소리 아래 이었으면 입시울 가베야반. 입술 가벼운 소리 다외나니라. 소리가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그 구결문입니다. 초성을 합용홀 띠면 즉 병서하라. 뭘까요? 합용병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서하라. 종성도 동하니라. 뭘까요? 종성에도 서로 다른 글자를 합용병서로 쓸 수 있다. 지금의 겹받침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협주문 보겠습니다. 합은 어울시라. 어우른다는 것이다. 동은 한 가지라. 하나라는 것이다. 한 가지라. 한온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각주 3번을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에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국어사에 대한 지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강독에서 나오는 거는 책을 절대로 벗어나서 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단어뜻 묻고 지금처럼 뭐 아마리 묻는 거야. 뭐 몇십 개 나오겠죠. 몇십 개, 1점짜리 몇십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 그야말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각주 3번 같이 홀띠면 그럼 뜻은 할 것이면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형태소 분석이 보이죠. 형태소 분석 문제가 나갑니다. 형태소 분석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문장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 문장 해석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독을 유심히 들어보면 선생님이 왜냐하면 이렇게 뻔할 뻔짜 너무 맞추기 쉽고 그런 것보다는 문학적인 묘미가 있고 비록 어학 선생님이지만 좀 뭔가 그런 것들에 강조점을 두고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해석을 현대역으로 너무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번역을 할 때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의역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의역은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독을 열심히 들어보면 현대역은 뭐가 나올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 각주 3번의 형태소 분석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정말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홀띠면은 하다에 그 다음에 우리 의도법 5 배웠잖아요. 5에 관형형 어미에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진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다의 이면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게 형태소 분석이에요. 뭐 형태소 분석이란 말은 당연히 알겠지만 그래서 각주 3번의 독특한 형태소 분석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재 46쪽 방금 합용병서에 대한 언해문입니다. 첫소리랄 어우러 쏠띠면 첫소리를 어울려서 쓸 것 같으면 합용한다는 얘기죠. 쓸 것 같으면 갈바스라. 이게 사실 갈다라는 말이 혹시 이 중에 경상도 친구들이 있으면 야, 너 걔랑 갈지 마라 이런 표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비표준어로. 갈지 마라는 말이 뭐냐면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대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나란히 병자, 이 병자는 원래 이 병자는 설립자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예요. 설립자 두 개, 팽팽하게 대립각을 만들면 나란히 선다는 게 결국 팽팽하게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지 마, 걔 상대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갈다라는 말은 나란히 한다라는 똑같이 대립하여 선다. 같은 가치로 두 개가 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경상도 방언은 그 의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상대하지 말아라. 맞상대자 우리가 뭐 맞짱이라고 맞짱을 뜰 때는 어느 정도 급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갈다라는 말이 지금 방언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느껴진 게 뭐예요? 한자어가 우리보다 훨씬 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언해를 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고유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리를 합했을 것 같으면 나란히 써라 이런 뜻이고 내종소리 즉 받침소리 즉 종성소리도 한 가지다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각주 46번 각주 46입니다. 그 교재 46페이지에 각주 3번을 한번 봐주세요. 각주 3번. 각주 3번 이제 여러분들 국외음화도 그렇지만 근대국어 우리가 이제 지금 600년의 갭 사이에 근대국어라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 현대국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원순모음화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근대국어를 대표하는 현상 그러면 국외음화, 뭐 원순모음화, 음라우트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실 그 15세기와의 갭을 만드는 것들인데 이제 지금 여기 46쪽의 각주 3번에서는 원순모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였으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PPT의 9번째 PPT에 이쪽을 봐주도록 하세요. PPT의 이쪽에 그 보면은 46쪽 각주 3번의 원순모음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는 뒤에 오는 비원순모음 으가 원순모음 우나 오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대개의 경우는 으로 바뀌어요. 오로 바뀌는 경우는 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불풀 뭐 이런 것들이 물불풀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거기에 이제 PPT 자료에도 나왔지만 우리 워터에 해당하는 그 물이 물이었고, 그냥 원수음으로 원래 나와 있는 물은 물이 군자, 이제 군중, 뭐 크라우드, 뭐 어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전혀, 그러니까 의문문적 용어로 말하는 최소 대립상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무리 군자를 나타내는 것이 무리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무리로 바뀌어버린 것이고, 워터를 나타내는 것은 원순 모음말을 겪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고유어의 경우, 외래어 말고요. 고유어의 경우 현대 국어의 무, 브, 프, 뿌 등이 한 단어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제 물론 이제 예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표기예요. 표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표기를 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 발음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예쁘다, 슬프다로는 발음을 안 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면, 네,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고 3쪽을 먼저 보고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갈게요. 현대 맞춤법으로는 아프다, 고프다, 기쁘다, 바쁘다 등 같이 부프가 이제 존재를 하지만, 구어에서는 아프다, 슬프다 뭐 이렇게 돼요. 뭐 내가 입은, 깊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외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프랑스 사실 그렇게 발음하지는 않죠. 사실 정확하게 음성학적으로 말하면 아프다도 아니고 아프다도 아닌, 우도 아닌, 으도 아닌 중간 발음으로 해요. 음성교가 따로 있습니다. 아프다. 그죠? 프랑스도 그렇잖아요. 누가 프랑스라고 하거나 아니면 프랑스라고 하지도 않죠. 내지 실제로는 그 의와 우의 중간 발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의로는 실현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앞 페이지로 다시 와주도록 합시다.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그 변칙 동사 여러분들 많이 외우잖아요. 푸다라고 하는 우변칙 동사라고 알고 있을 텐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변칙 동사가. 변칙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 공부해서 알겠지만 비읍변칙 동사나 또 시옷변칙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어감 발음들이 순경음이나 반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 푸다도 우변칙이 된 데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아이는 원래는 푸다예요. 원슨 모음말을 겪기 전에는. 자, 그럼 자음어미가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프고, 프지 뭐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모음이 어가 오면 어떻게 돼요? 프어죠. 뭐가 됐을까요? 퍼가 됐겠죠. 퍼가 된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시 PPT를 보면 푸다를 경우에는 푸고, 현대 국어에는 푸고, 푸지, 푸면 퍼라예요. 그런데 중세 국어는 어떻게 되냐? 푸고, 푸디, 이제 구경만 안 겪어서 푸면 퍼라예요. 자, 뭔 말인지 알겠죠? 활용형이, 자, 어가 연결된 퍼라는 어차피 원순 모음화의 환경이 안 돼요. 그죠? 퍼라의 경우에는 원순 모음화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순 모음화의 환경이 아니니까 얘는 원순 모음화의 적용을 안 받았어. 그런데 푸디 푸면은 푸고 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자음어미업과 모음어업에서의 어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간들의 활용형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이 애들은 결과적으로 변칙이 돼버린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활용어간은 어휘 형태 소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성이 없잖아요. 자립성이 없으니까 얘는 항상 활용의 의미와 묶여 다니는 활용형이에요. 그래서 음운 변화가요, 활용형 자체에 적용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논문 발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활용형 자체가, 그러니까 체언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체언어간 자체가 자립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사랑 꼭 붙어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 자체가 어간의 독립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활용어간은 지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 잡, 먹, 죽 안 되죠. 주어가 됐건 죽어가 됐건 죽는다가 됐건 그러다 보니까 음운 변화 자체가 활용형 단위로 겪게 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이런 변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모음어음이 앞이냐, 모음어음이 앞되면 매개 모음 앞이냐, 아어음이 앞이냐에 따라서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언 어간의 경우는 변칙 어간들이 현대국어에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네, 3쪽입니다. 그리고 좀 그 메이저한 그 원순 모음화는 의가 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경우 아래아가 오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소매가 있잖아요. 원래 아래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소매가 됐죠. 그런 소수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무슨 자연현상에 예외 없는 규칙이 아니어서 항상 예외 규칙이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예외에도 규칙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아가 오로 바뀐 그런 좀 비주류적인 원순 모음화가 방언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래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래아는 그 마지막 단락 대부분 방언에서는 제 이름절에서 큰 아로, 이제 큰 아로 합류가 되었는데, 원순 모음화를 아래아의 원순 모음화를 입은 방언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먼저 일어나서 오로 굳어져요. 오로 굳어진 다음에 다시 합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로 굳어진 애는 아래아의 변화를 겪지 않게 되겠죠. 다음에 나머지 아가 아로 합류된 거야. 근데 어떤 특정의 단어만이 꼭 오로 변화했는, 왜 3에는 소매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할 수 없고, 어휘마다. 그러나 크게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지 않았고, 파리 같은 경우, 지금 맹행 날아다니는 파리도 좀 재미있어요. 파리가 포리가 되고, 이제 몇몇 얘들이 이제 파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얘들도 있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예외적인 건데 그냥 소개를 한 것이고요. 네. 네, 다음은 이제 그 정인지 서문지, 이거는 다른 얘기라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리는 지금 원순 모음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47쪽, 아니군요. 46쪽에 이제 모음의 그 부서법과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서법 얘기는 오늘 원순마음에서 끝내고 3차 시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고한 대로 훈민정음 언해가 이번 주에 끝납니다. 좀 복습을 더 하도록 하죠. 3차 시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